전기기사, 기술 자격증 중에선 가장 유명한 자격증이죠. 하지만 응시 자격 때문에 시험 준비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럼 눈에 꼭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근데 이 제도가 너무 생소하고 복잡해서 이걸 알아보는 데에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건데요. 심지어 제도 활용을 잘못해서 전기기사 시험 준비는 다 해놓고 응시를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사응시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출 때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과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실제 제가 학점은행제 담당자로 있으면서 알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 보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전기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전기기사 응시 자격을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는 꼭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응시 자격인데요. 생각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응시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전기기사의 관련 학과가 아니어서 응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하지만 전기기사의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요. 응시 자격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니 10명 중 4명은 응시 자격이 되더라고요.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기기사 주관처인 큐넷에 직접 확인을 받는 건데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졸업한 학과를 상담원님께 알려드리면 바로 응시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줍니다. 응시가 된다고 하면 굳이 학점은행제를 안 하고 전기기사 공부만 하면 되니까요. 내가 응시 자격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과정입니다. 네, 이제 학점은행제로 어떻게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사응시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출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학점 조건으로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학점 조건은 최종 학력이 고졸이거나 전문대 졸업, 대학교 중퇴자분들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학점은행제로 총 106학점을 채워야 하죠. 두 번째는 학점은행제로 전기기사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4년제 대졸자분들의 경우인데요. 대졸자분들은 타전공 학사라는 과정으로 전공 48학점만 이수해서 전기기사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먼저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셨다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알았다면요. 내 최종 학력에 따라 진행기간이 어느 정도로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졸인 경우에는 106학점을 채워야 하고 진행 학기에는 3학기에서 4학기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언제 전기기사 응시가 가능할까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26년도 1학기이기 때문에 지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3학기가 걸린다고 했을 때는 27년도 1학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27년도 5월 2회차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4학기가 걸린다면 28년도 2월 1회차부터 응시할 수 있죠.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이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학기 정도만 진행해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는 26년도 8월 3회차부터도 응시할 수 있죠. 4년제 대졸자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수하는 학점도 48학점으로 딱 정해져 있고 전문대 졸업자분들보다도 더 오래 걸리는데요. 타전공 학사 과정으로 48학점을 이수하는 기간이 보통 2학기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26년도 2학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전기기사는 27년도 2월 1회차부터 응시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대학교나 전문대 중퇴자분들은 대학에서 이수했던 학점에 따라서 진행 학기와 전기기사 응시 시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정확히 몇 학기 과정으로 언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카톡 주시면 정확한 학점은행제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학은제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도 카톡 주세요. 네, 지금까지 보셨다면요. 필요 학점부터 진행 기간, 내가 언제 전기기사를 응시할 수 있는지까지 대략적인 로드맵은 그려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학점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가 남았죠.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채우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는 것이고요. 추가 학점을 이수한다면 자격증과 독학사도 있습니다. 또 대학교 학점을 끌어오는 방법도 있죠.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학점은행제 수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수업은 일반적인 대학교 수업처럼 강의를 듣고 학점을 채우게 됩니다. 한 학기 3개월 반 동안 정해진 기간에 강의를 시청하고 시험, 과제, 쪽지시험,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한 과목을 다 이수하게 되면 과목당 3학점을 인정받습니다. 모든 수업이 예외 없이 과목당 3학점이기 때문에 3학점을 기준으로 학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기 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연간 이수 제한 학점입니다. 내가 한 학기에 아무리 많은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인정되는 학점은 정해져 있죠.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입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하는 학기가 언제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
동안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달라지는데요. 학점능지를 26년도 1학기에 처음 시작한다면 26년도 1학기 8과목, 26년도 2학기 6과목 이렇게 1년 최대 14과목까지 인정이 되지만 만약 26년도 2학기에 학점능지를 처음 시작한다면 26년도 2학기 8과목, 27년도 1학기 8과목 이런 식으로 1년 최대 16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학기 최대 48학점까지 채울 수 있죠. 해가 바뀌면서 연간이수 제한이 풀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4년제 대졸자분들은 사전공 학사 과정으로 48학점까지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2학기 학점능지를 처음 시작한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선 이 부분을 놓쳐서 손해보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격증 활용법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점을 치를 수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인데요. 학점능지에서는 국가 자격증이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커말 2급 같은 자격증이 6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2과목의 수업을 줄일 수 있고요. 학점능지를 활용할 때 많은 분들이 취득하는 매경 테스트는 18학점이나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6과목, 거의 한 학기 수업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죠. 확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능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학점능지 소개, 학점인정 대상, 자격, 자격별 전공연계 여기서 자격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가진 자격증이 뜨지 않는다면 학점 인정이 안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몇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알았다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증 최대 인정 개수고요. 두 번째는 직무번호와 분류입니다. 먼저 자격증 최대 인정 개수는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내가 만약 106학점 조건으로 전기기사 NC 자격을 갖춘다면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개수가 3개입니다. 사전공 학사는 1개까지만 인정이 되죠. 그리고 이 자격증은 아무 자격증이나 취득하면 안 됩니다. 학점능지로 기사 NC 자격을 갖출 때 학습자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전공으로 학점능지를 진행할지 전공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경영학사나 전기공학사로 진행을 하는 편이죠. 자격증은 각 전공의 전공 자격증 3개를 인정받거나 전공 자격증 2개, 일반 자격증 1개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공 학사 과정은 해당 전공의 전공 자격증 1개만 인정받을 수 있죠.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은 경영학사로 전공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건데요. 경영학사도 전기기사의 관련 학과로 인정이 되고 공부기간이 더 적은 가성비 자격증이 경영학사에는 더 많기 때문에 추가 학점을 더 손쉽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는 분류와 직무번호인데요. 자격증에는 분류와 직무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겹치는 자격증은 하나까지만 학점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커말 1급과 2급처럼 분류와 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증은 둘 다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 학점이 더 높은 것만 인정이 되죠. 만약 비슷한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격별 전공 연계에서 분류와 직무번호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격증 말고도 학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독학사인데요. 이 독학사는 쉽게 말해서 대학교의 검정고시 같은 겁니다. 응시 자격에 독학사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되게 자잘한 학점을 끌어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단계별로 시험 과목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합격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걸 학점으로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한 과목만 합격해도 과목당 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최대 5과목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과목당 5학점, 최대 6과목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30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하죠. 수업으로 채우기 애매한 학점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독학사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 팁은 독학사는 2단계까지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단계부터는 소수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요. 1단계와 2단계는 과목당 2주 정도만 공부해도 되지만 3단계부터는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공부하셔야 합니다. 네, 결국 수업으로 채우기 애매한 학점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독학사를 활용하는 편이고요. 연간이수 제한 학점을 고려해서 수업을 다 넣었을 때 학점이 애매하게 빈다면 독학사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학점 채우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교육원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원이 100곳이 넘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어디 교육원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죠. 우선 기사응시 자격을 갖출 때 내가 진행하기 수월한 교육원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교육원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수 난이도이고 두 번째는 1:1 담당자 유무입니다. 우선 교육원마다 이수 방식이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닌데요. 어떤 곳은 출석 비중이 높아서 강의
강의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수가 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시험과 과제 비중이 높아서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계속 신경 쓰면서 진행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수가 쉬운 교육원을 찾는 방법은 교육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출석률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가 안 된 곳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전화로 일일이 물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출석률 기준의 교육원을 찾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주세요. 저도 교육원 소속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수하기 쉬운 교육원과 학점은행제 전반적인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당자 유무인데요. 먼저 담당자의 역할을 설명드리면,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점 이수에 필요한 학습 설계와 학사 일정, 그리고 행정 절차까지 학점은행제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줍니다. 아무래도 학점은행제가 복잡하다 보니 교육원 차원에서 학습자분들을 도와주는 담당 인력을 배치한 건데요. 모든 교육원이 담당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는 교육원은 내가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원보다는 과목당 비용이 더 소요가 됩니다. 반대로 담당자가 없는 교육원은 스스로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비용을 아껴야 한다면 담당자가 없는 교육원, 반대로 일을 하면서 기사시험 공부까지 병행해야 하거나 학점은행제에 크게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대1 담당자가 있는 교육원에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정기기사 응시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추는 방법,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수업만 듣는 방식이 아니라 자격증이나 독학사, 전적대 학점까지 여러 방법을 함께 활용할 수 있고, 교육원 선택에 따라서도 진행하는 체감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연간이수 제한 학점, 자격증 인정 개수나 직무번호 같은 세부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진행하면 학점 인정이 되지 않거나 시험 응시 시점이 밀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과정을 설계하기보다는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내 상황에서 정확히 몇 과목을 들어서 정기기사 응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준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